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학시간 캡틴체의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단원이 넘어갔습니다. 자, 4단원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원 바로 눈의 구조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눈의 구조와 눈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자, 이게 눈입니다. 자, 눈의 크기는요, 탁구공만합니다. 약 2.5cm 정도 되는 탁구공만한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것을 바로 공막이라 합니다. 공막. 자, 이 공막은 우리 눈에 보면 흰자 위에 해당을 합니다. 흰자 위. 자, 눈을 보면 흰색 부분이 있고 갈색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제일 가운데 부분은 검은색인데 그 부분이 동공입니다. 동공. 차차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공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막은 콜라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말랑말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맥락막이 있습니다. 요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맥락막이 되겠습니다. 자, 맥락막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많은 혈관들이 눈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맥락막은 또 여기에는 안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잉크 또는 먹물 같은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바늘로 콕 찔리면요, 여기에 검은색 먹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자, 잠시 쌤이 보도록 하죠.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학하기 전에 예전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었어요. 예전에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연필이 눈에 꽂혔는데 그때 눈에서 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검은색 먹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너무 섬찟하고 끔찍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선생님이 아직까지 그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검은색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맥락막에 들어있는 안막 물질입니다. 자, 안막이 왜 있어야 되냐면 요 동공 말고는 다른 부분으로는 빛이 들어갈 수 없게 막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맥락막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망막이 있습니다. 망막. 자, 망막인데, 자, 이 망막은 무엇이냐면요, 상이 맺히는 부분을 망막이라고 합니다. 상이 맺히는 부분. 자, 여기에 요걸 수정체를 하는데요. 수정체는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요, 굴절이 되어서 이쪽에 이렇게 상이 맺힙니다. 요렇게 상이 맺히게 되겠습니다. 사과라면 사과에 상이 맺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망막은 망막 중에서도요, 망막은 시각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각신경세포들로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각신경세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상이 맺히더라도 우리 뇌로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시각신경세포가 없어가지고 바로 이 부분을 맹점이라고 하죠. 맹점, 많이 쓰는 단어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물체를 상이 맺혀도 볼 수 없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면 이 상을 시각신경세포가 전기적 신호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갑니다. 뇌. 그러면 물체를 보았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앞부분을 이제 중요한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제일 빛이 통과를 하면요,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 바로 각막입니다. 각막. 자, 각막은 홍채의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입니다. 투명한 막. 그리고 라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 각막을 깎아가지고 오목 렌즈를 만들죠.
자, 그리고 요 각막을 통과한 빛은요, 동공을 통과하는데요. 이 동공은 이 홍채라는 근육이 만들어내는 구멍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홍채입니다. 요 파란색이, 그 갈색깔이 있죠? 요게 바로 홍채입니다. 홍채. 자, 홍채. 자, 홍채는 동공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데요. 얘가 요렇게 쭉 바깥쪽으로 넓이가 줄어들면요, 동공이 커지겠죠. 빛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홍채의 면적이 넓어지면 요렇게 면적이 넓어지면 동공이 작아지겠죠.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이 바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홍채의 근육은요, 우리 의지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공을 통과한 빛은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이 수정체로 갑니다. 수정체. 자, 수정체는 영어로 렌즈입니다. 렌즈. 영어로 렌즈예요. 다시 말해서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 이렇게 볼록 렌즈가 되고요.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은 뒤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됩니다. 만약에 오목 렌즈면요, 이 뒤에 빛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볼록 렌즈인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선모체입니다. 선모체. 두께를 왜 조절하느냐?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와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께가 두꺼운 이렇게 볼록한 렌즈의 초점 거리는 짧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얇은 수정체는요, 초점 거리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볼 때는 이렇게 두께를 얇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힘든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둥글게 만들 때입니다. 자, 여기 선모체가 자, 잠시 셈을 보도록 하죠. 선모체가 이렇게 수정체를 감싸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것을 수축이라 합니다. 수축. 자, 수축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수정체가 더 둥글게 되겠죠. 두껍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선모체 근육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수축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가까운 곳을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니고 뚜렷한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멀리는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노안이랍니다. 노안. 자, 그러면 이제 다 지우고요. 옆에 있는 눈의 조절 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빛의 조절 작용과 그 다음에 원근 조절 작용을 하는데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홍채입니다. 홍채. 자, 홍채의 면적이 늘어나면요, 동공이 축소하겠죠. 자, 보세요. 요렇게 홍채가 있는데요. 자, 홍채가 있고요. 이게 홍채입니다. 홍채. 홍채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요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죠? 늘어나면 동공은 축소를 합니다. 그죠? 동공은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자, 홍채가 줄어듭니다. 홍채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요, 동공이 확장을 하죠. 동공이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양이 증가를 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가까운 곳을 볼 때는요, 얘가 선모체가 수축을 해요. 꽉 쥡니다. 이렇게. 손으로 감싸듯이 꽉 쥡니다. 쥐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꽉 쥐니까. 그래서 두꺼워지게 되면은 초점 거리가 짧아져 가지고 가까운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 곳을 볼 때는요, 이완합니다. 이완한다는 것은 늘어난다는 거죠. 이완을 해서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먼 곳을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또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디오스.